6월 19일 수요일 스포츠 분석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두산 최원준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3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최원준은 복귀 전의 투구는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25일 NC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1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를 과시했는데 홈 경기라면 5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임상현과 배재환 상대로 강승호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후반 6이닝 동안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린 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런 경기까지 김태견을 소환하게 만든 김강률의 투구가 문제입니다. NC 데니얼 카스타노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3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스타노는 6월 들어서 3경기 동안 평균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4월 25일 최원준과 원정 맞대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나름 리벤지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랜든과 홍건희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득점권의 집중력 부족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7회 초의 김희집 사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 그래도 배재환 이후 불펜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타선은 후반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NC는 그냥 전체적인 집중력 문제가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도 최원준 공략도 쉽지 않을 듯. 최근에 카스타노는 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산의 타선은 최근 외인 좌완 공략도가 대단히 좋은 편이고 접전에서 불펜의 우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두산 승 9.5 언더. 삼성 원태인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7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11일에 휴식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14일 SSG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휴식을 받은 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과 조병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회 말 홈런 2발 이후 삼성의 타격은 실망 그 자체. 이승민 강판 이후 6.2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상대의 사기만 올려준 것 같습니다. SSG 5원석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2일 KIA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5원석은 최근 5이닝은 계속 잘 막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6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금년 삼성 상대로 홈에서 11이닝 무실점이라는 건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최근 원정의 호조가 잘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A급 투수가 아니면 막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 3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막판 득점 덕분에 문승원을 아껴서 다행입니다. 코멘트 최근의 SSG는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 2점이 포인트. 휴식을 취하고 온 원태인과 삼성 상대로 강한 5원석의 대결은 막상막하일 가능성이 높은 편. 그렇지만 최근 삼성은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최근 타격도 좀처럼 받쳐주지 못하는 게 결국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불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SSG 승 9.5 언더. KT 고영표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집니다. 4월 2일 KIA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거둔 뒤 부상으로 낙마했었던 고영표는 2달의 기간을 거쳐 돌아온 상황입니다. 작년 롯데 상대로 4경기 모두 7이닝 이상 1실점 이하라는 저승사자였기 때문에 쾌투에 기대를 걸어도 좋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현희를 공략하면서 로하스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좌타자들을 전진 배치한 효과를 크게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불펜 공략 실패는 변수가 될 듯.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승리조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롯데 나균안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3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나균안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1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투구로 이번 시즌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엄상백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4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6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주말 시리즈의 피로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외야진의 어설픈 수비가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2.2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그래도 일요일 경기의 후유증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경기력은 주말 역전 2연패의 후유증이 느껴지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발현이 될 듯. 작년 고영표는 그야말로 롯데의 천적이었고 바뀐 롯데라고 해도 공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발 나균아는 기대가 안 되는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T 승 9.5 오버. KIA 제임스 네일을 내세워 5연승에 도전합니다. 13일 SSG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네일은 최근 이 경기의 투구 내용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4월 26일 LG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승부를 건다면 금년 홈에서 6승 1패 1.2로 압도적이라는 데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11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호조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도영 뒤에 최영우를 배치한 건 엄청난 효과를 낳는 중 4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기기 위해서 올인에 가깝게 운영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LG KC 켈리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삼성 원정에서 8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완투패를 당했던 켈리는 3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무너져버렸습니다. 금년 KIA 상대로 첫 등판인데 작년 KIA에게 약한 투수였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과 김도현을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이후 후반 3이닝 동안 2안타 무득점에 그친 게 아쉽습니다. 6점 차였던 6회 초 2사 만루에서 김현수가 삼진을 당한 게 마지막 저항이었을 듯. 그나마 김진수가 혼자서 3.1이닝을 버텨준 건 불펜의 휴식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멘트 이번 시즌 KIA의 강점은 2위 팀만 만나면 경기력이 무섭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전날 경기 결과로 LG는 2위 팀이 아니라는 점일 듯. 최근 네일과 켈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선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LG는 전날 어떻게 해서든 주력 불펜을 최대한 지켜냈고 네일의 최근 투구는 켈리보다 더 불안감이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 10.5 오버. 한화 김기중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14일 SSG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투구의 기복이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최근 2번의 선발 등판 내용은 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김인범과 조영권 상대로 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화의 타선은 청주로 옮겼다고 해도 홈 경기 타격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타 실종과 노시환의 부진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부분. 그나마 류현진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주연상 한 명으로 마무리를 한 건 다행스럽습니다. 키움 정찬원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13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정찬원은 작년에 비해 9속, 9위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정에서의 투구는 기대가 어려울 정도. 전날 경기에서 류현진의 투구에 막히면서 6안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좌완 공략 문제는 계속 약점으로 작용 중. 4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번 시리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비록 전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한화의 타격은 홈에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정찬원 상대로 타격은 기대를 걸어볼 만할 듯. 최근 좌완 상대로 부진한 키움 상대로 분명 김기중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펜이 언제나 변수가 될 텐데 키움이 후반에 나름 추격을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한화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화 승 10.5 언더.
포항 스틸러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조르지, 김인성, 오베르단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이호재하고 백성동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수원의 정신적 지주 김현, 장신 공격수 뮬리치, 흑형툰 가라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김주찬하고 손석영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포항은 핵심 미드필더 오베르단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가는 동시에 전방에 배치된 윙포워드 김인성하고 원톱 조르지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을 통해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을 수원의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수원은 경기 도중에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너무 넓게 벌어지게 되면서 3선 미드필더 김상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수비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수원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포항 선수들이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수원이 이번에 포항을 이기고 서울이 강원을 이기면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수원 삼성하고 FC 서울의 슈퍼매치가 진행될 수 있긴 합니다. 그동안 한국 프로연맹이 해왔던 행보를 쭉 지켜보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판 판정이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포항승인데 심판이 수원에게 PK를 주던지 아니면 포항 선수를 보수적인 판정 관점으로 퇴장시켜 버리던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항승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너무 강승부를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슈퍼매치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작업 이러한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포항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포항 스틸러스 승 2.5 언더. 김포 FC 3에서 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루이스하고 권순호 투톱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김종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티아고, 문선민, 이영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한교원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고정훈 감독의 김포는 3백 기반 3에서 5-2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김두현 감독의 전북은 포백 기반 4-2-3-1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하고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전북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방 공격수 티아고하고 문선민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전북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전북 현대모터스 승 2.5 언더. 부천 FC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루페타하고 바사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최병찬하고 이희영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FC 4-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엄지성, 최경록, 정호연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허율하고 가브리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윙 포워드 엄지성이 측면 공간에서 중앙 지역을 향해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공격수 백하하고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광주의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부천의 3백 수비진들이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미드필더 최경록과 정호연의 패스, 무브먼트를 통해
광주가 더 높은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교체 자원 역시도 슈퍼서브 가브리엘을 보유한 광주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 부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후반전에 투입된 광주의 용병 가브리엘의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부천의 윙백 김선호하고 최병찬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광주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광주 FC 승 2.5 오버. 성남 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용병 후이즈하고 슈틸리케의 황태자 이정엽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크리스하고 한석종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파울리뉴하고 정성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오두하고 베니시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4-2-3-1 포메이션을 활용했다가 최근에는 3-4-1-2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등 최윤겸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전술을 유연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청주의 경우 아직 감독의 전술적 컬러가 팀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의 경우 최철호 감독 체제로 출범한 이후 4-4-2 전술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 아들 신재원이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전방 공격수 이정엽하고 용병 후이즈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 선수들이 청주 선수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성남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성남 FC 승 2.5 언더. 울산 HD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보야니치, 주민규, 엄원상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백업 자원인 88년생 아저씨 이청용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용병 아라블리하고 FC 서울 출신 공격수 윤주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다양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이민혁하고 설현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홈팀 울산이 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 공격수 마틴 아담이 유로 2024 출전을 위해 자국인 헝가리 대표팀에 합류한 상태고 주전 윙 포워드 루빅소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전 수비수 김영권하고 황석호 역시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즉, 주말 서울전에 출전했던 주전급 선수들이 휴식 없이 이번 경기에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전에서 특히 후반전 경기력이 좋지 못한 울산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며칠 만에 새로운 플랜을 만들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경남의 경우 비록 두부리그 팀이긴 하지만 프로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 박동혁 감독의 지도 아래 4-4-2 두 줄 수비 전술이 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울산 선수들이 경남의 탄탄한 4-4-2 두 줄 수비 조직을 쉽게 뚫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인천 유나이티드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제르소, 박승호, 무고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은포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 상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현욱, 이영준,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백업 자원인 김대원하고 서민우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김천은 병장들이 말년 휴가를 떠난 상태라 정정용 감독이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이동경, 이동준 등 훈련소에서
이제 막 훈련을 끝낸 이등병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풀타임을 소화할 만한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김천의 경기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87년생 백전노장 미드필더 신진호가 부상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발빠른 윙 포워드 제르소를 활용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무고사를 활용한 페널티 박스 안쪽 공략 패턴까지 선보인다면 말년병장 없이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김천의 수비 조직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체 전력 역시도 은포크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 이 경기는 인천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베팅 인천 유나이티드 승 2.5 언더. FC 서울 4-4-1-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링가드, 일류첸코, 임상엽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슈퍼서브 윌리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상헌, 야고, 양민혁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유인수하고 정한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기성용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회복 속도에 따라서 극적으로 스쿼드에 합류할 수 있겠지만 빠른 89년생 기성용도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연령에 진입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재문, 이승모 라인으로 미드필더 진영을 구성하며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의 경우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핫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플레이어 양민혁의 공격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민혁은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매 경기 실책성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의 불안한 측면 수비 조직을 공략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의 측면 수비는 오른쪽은 최준, 왼쪽은 이태석, 강상우가 포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태석이 출전할 경우 양민혁에게 전문 용어로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은 경기력이 준수하고 프로 무대 경험이 있는 최준하고 강상우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강원의 영플레이어 양민혁을 꽁꽁 묶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민혁을 중심으로 한 강원의 공격 루트가 막혀버린다면 경기 양상이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양팀 선수들은 주말에 각자 리그 경기를 소화하고 나서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경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대전 하나시티즌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안드로, 주세종, 김승대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업 자원인 흑형 음나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한종무, 서진수, 헤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탈레스하고 김정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대전은 최근 황선홍 감독이 새롭게 무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독의 전술적 컬러를 팀에 제대로 입혀내는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학범 감독의 제주는 동계 시즌 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전방 포지션에 배치된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득점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대전, 그리고 김학범 감독 특유의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크로아티아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크라마리치, 마예르, 부디미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페리시치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바니아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로야하고 광주 FC 소속 아사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호샤하고 마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알바니아의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되어 있는 바이람이, 라마다니, 아슬라니 등 이러한 미드필더 선수들이 크로아티아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등 유럽 빅리그 빅클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의 경쟁력 있는 플레이로 인해 크로아티아가 더 높은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공산이 커 보이고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알바니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많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베팅 크로아티아 승 2.5 오버. 독일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비르츠, 균도안, 하베르츠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퓨리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가리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소보슬라이하고 네고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울산 소속 마티나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독일의 백전노장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의 후방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미드필더 2선 라인에 포진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균도안하고 전방 공격수 하베르츠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를 헝가리의 수비진들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윙 포워드 비르츠가 측면 공간에서 중앙 지역을 향해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공격수 하베르츠하고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독일의 다양한 공격 플랜을 헝가리 선수들이 전후반 90분 동안 제대로 감당해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스위스에게 무려 3실점을 허용한 헝가리의 수비 조직을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독일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베팅 독일 승 2.5 오버. 스코틀랜드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크리스티, 맥긴, 로버트슨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암스트롱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샤키리하고 자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암두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스코틀랜드는 이전 독일하고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포티어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수비 조직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3백 수비 전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포티어스를 3백 한가운데 위치한 정확히 스위퍼 포지션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2002 월드컵 때 홍명보가 바로 그 위치에서 플레이했었는데 그 당시 홍명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즉 그만큼 스코틀랜드 수비 조직의 핵심 그 자체인 선수가 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가스, 에비셔, 두아 등 이러한 스위스의 공격 트리오가 펼치는 공격 퍼포먼스를 주전 수비수 포티어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스코틀랜드의 수비 조직으로 스위스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스위스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베팅 스위스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